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167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21번째 나라로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방기입니다. 생소하죠? 방기. 인구는 550만 명인데요. 우리나라 10분의 1 수준인데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6배입니다. 62만 평방제곱킬로미터. 프랑스만 합니다. 국민소득은 550불이 아주 세계 최빈국의 하나지요. 독립은 1960년 8월 13일에 했습니다. 언어는 상고어, 자기나라 토속어 상고어가 프랑스부터 독립했으니까요. 두 가지 언어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중부 내륙국이고 줄여서 중화공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만델라는 중화공입니다.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공화국으로 독립했으나 아프리카의 나폴레옹을 꿈꾸던 독재자가 나타났습니다. 보카사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카사가 1976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국을 제국으로 바꿨지만은 그 3년 후에 프랑스가 또 반대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그 독재자 보카사를 물리치고 다시 공화국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도 산발적으로 내전 중에 있습니다. 국기의 파란색은 하늘과 자유를, 하얀색은 평화와 존엄을, 빨간색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흘린 고귀한 피, 초록색은 희망과 신뢰를, 그리고 노란색은 인내와 관용을, 그 노란색 별은 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국장 중앙에 아프리카 지도 위에 노란색 별은 그 나라의 위치를,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다는 위치를 강조하는 거죠. 코끼리와 바오밥 나무는 그 나라의 자연과 산맥을 상징하고, 다이아몬드 3개가 있죠. 거기는 천연자원을, 또 흑인의 손이 그려져 있는데 그건 아프리카 사회 변화 운동의 상징입니다. 방패 위쪽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 아래쪽에는 훈장이 있고 위쪽 리본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조쾌조가 그 상고 자기 나라 토속어로 쓰여 있고 아래쪽 리본에 나라의 표어인 통일, 존엄, 노동, 이때 디그니테 트라바이에가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시로 노래하는 세계 여행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검은 대륙 한가운데 보석으로 박혀 나일강과 콩고강을 가르고 사리강과 우방기강을 가른다. 푸른 초원 사바나엔 사슴, 영양, 물소, 코끼리가 노는데 하이에나가 엉큼엉큼 그 뒤를 따른다. 강물 따라 깊숙한 울음에는 고릴라, 침팬지가 잠겼고 여러 모양 원숭이는 이리저리 뛰논다. 통일, 존엄, 노동을 외치는 반투의 요람이여 존경을 위해 서로의 삶을 위해 다시 손을 잡으라. 노동, 질서, 위엄의 깃발 아래 정의와 단결로 조상의 목소리를 따르자. 조국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새천년의 길을 열어라. 새로운 길을 달려라.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들을 보면은 구석기 시대 말렙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은 19세기 전까지의 문서성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영토가 가오가라고 알려진 그 지역 16세기 때는 제국의 일부였음을 알려주는 약간의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16세기, 18세기에 유럽인들의 노예 사냥이 인간들의 참 부끄러움이죠. 노예 사냥이 계속되어 원주민의 수가 대폭 줄었고
프랑스인들이 중앙아프리카를 탐험하여 영토권을 주장하고 1889년에 그 수도 방기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프랑스가. 그들은 1911년까지 완전 지배를 확보했지만은 토착민의 반란은 계속되었고 1898년 프랑스는 이식민지를 분할해서 특허권을 소유한 몇 명의 프랑스 거상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들의 노동력 진발은 계속되었고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그들의 노동자 혹사는 192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946년 당시 우방기사라 불리는 이식민지는 프랑스의 해외 주가 되어 그 나라 사람 보간다를 프랑스 의회 의원으로 선출했고 그 보간다는 프랑스 국회의원이었지만 독립운동을 지휘했고 그 결과 1958년 프랑스의 공동체 내 자치공화국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창설됐습니다. 보간다는 이듬해 1959년에 죽었고 그의 후계자인 다비드 다코가 1년 후에 정식적으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자치공화국이 아니고 독립을 선포했죠. 1965년에는 보카사가 군사임무를 성공시켜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가 되었죠. 그는 1976년에는 자신을 황제로 선포하고 국명을 중앙아프리카 제국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3년에 약 100명의 어린이를 학살한 사건에 관여했다고 해서 프랑스가 개입해서 반대쪽과 합쳐서 권좌에서 쫓겨났고 전에 물러났던 다코가 대통령에 재복귀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 물려혁명이 일어나서 앙드레 콜라바 장군과 그의 국가재건위원회가 정권을 장악했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내립국이고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죠. 대부분은 평평하고 평균 고도는 약 500m 정도이고 북동지방에는 페르트 언덕이 있으며 남서지대는 그릉지대가 펼쳐집니다. 북서쪽에는 화강암 고원이 나타나며 이곳의 평균 해발 고도는 1143m에 이르고 전체적으로 기복이 완만하고 그다음 평평한 고원입니다. 남쪽 국경 일대는 콩고강의 지류가 흘러가는데 동쪽으로는 음보무강이 흘러가고 좀 가다가 우엘레강과 합류하여 우방기강을 이릅니다. 전국토의 8% 정도가 산림이며 남쪽에 습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적 산림채벌을 위해 습이 우겨진 경우도 있고 현재 산림 벌채는 1년에 약 0.4% 정도 합니다. 열대 기후를 보며 가뭄이 심하고 게다가 이 나라의 열대우림이 심하게 파견되고 있습니다. 북쪽 지대는 먼지가 또 많이 나고 산림채벌이 심하여 사막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대는 강과 지리 등으로 인한 홍수가 많이 나고 중앙부는 고온다습의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1도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대전으로 2008년도에만 최소 12만 5천 명의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는 1963년에 수교했고 1988년 88 서울올림픽 때에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선수들을 파견했고 2008년 9월 재개설된 주 카메룬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재외국민이 한 20여 명이 그곳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 조선인민민주공화국과는 1969년에 수교했다가 또 2002년에 단교했고 그 다음에 1977년에 다시 재수교했습니다. 대만 중화민국과는 1964년에 단교하고 1976년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습니다. 주산물은 면화와 커피로 이 두 품목이 총 수출고의 61%를 차지합니다. 땅콩과 다이아몬드도 수출 품목인데요. 다이아몬드는 세계 20%를 생산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원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이 매장되어 있으나 사회간접 자본의 부족으로 개발은 미미합니다. 종족을 보면요. 반투족 계열로 바족이 33%, 반다족이 27%, 사르족이 10% 등이고 기타 70여 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도 지금 조금 있습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고 토착어가 사용됩니다. 상고어죠. 종교는 토착 종교가 35%, 카톨릭 개신교가 각각 25%, 그 이슬람교가 15%입니다. 1999년 헌법에 공용어는 상고어와 프랑스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가 유일한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전부 프랑스어로 작성되고 후에 그 일부를 상고어로 번역합니다.
상고어는 어휘와 51%가 프랑스어와 같고 일부는 스와힐리어, 아랍어도 사용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프랑스어 사용국 기구죠. 프랑코포니이죠. 프랑코포니의 정회원국이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명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기아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계 기아 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118개국 개발도상국 가운데 118등 꼴등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위치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다음 시간에는 122번째 나라로 여러분 한니발 장군 다 기억하시죠? 한니발 장군의 나라 튀니지, 코발트 빛 지중해를 머리에 이고 있어 아름다운 나라 튀니지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